한 달에 1억 번다고 치면 이 스테이크 10개 먹어도 상관이 없지. 뭐 이게 해봤자 뭐 몇백만 원 나온다고 치면 왜?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1억 버는데 잔고가 별로 없어. 잔고가 한 10억 있어. 10개 먹어도 되겠지. 안 돼.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었는데 어. 의사 재테크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고소득자인 사업가에 대한 재테크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서 막 좀 다른 데서 조금씩 얘기는 하긴 했지만 잘 안 하게 된 게 이제 사실 병원을 하시는 분도 사업의 일부분이지.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 중에 우리가 병원을 다뤘지 다른 막 사업하는 분야를 다루진 않았지. 근데 이제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긴 해.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게 이제 뭐 물론 나도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그렇긴 한데 사업하는 사람은 딴 사람 말 잘 안 듣거든. 왜냐면은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됐다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잘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직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막 귀담아 듣지 않을 거면 굳이 내가 얘기해서 뭐해? 근데 이제 알다시피 각자 사업하는 분들마다 자기의 분야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 거란 말이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만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그거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것까지도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간혹 이 얘기를 귀담아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 아무리 내가 부동산을 잘해도 난 주식 몰라. 코인 몰라. 그래서 안 해. 근데 할 거라면 내가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하고 알아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나도 할 것 같아. 근데 할 생각은 없어 나는 그쪽은. 내지는 내가 갑자기 식당을 한다고 해. 아니면 뭐 다른 걸 한다고 해.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이잖아. 내가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실제 하는 건 별개니까. 근데 그거는 들어봐야 되는 게 알아봐야 되는 게 그리고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사실은 맞거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사업을 해서 좀 잘 된다고 치면 이제 뭐 분야마다 달라요. 요식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 요식업뿐만 아니라 다른 뭐 분야의 사업들은 워낙에 많으니까 뭐 온라인 쇼핑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아니면 유통도 있고 무역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죠. 이제 오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뷰티도 있고 뭐 별의별 업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상위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상위의 이제 커트라인이 월 순이익 1억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어느 분야나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최상위권. 근데 뭐 아주 큰 분야도 있고 좀 적은 분야도 있지만 어찌 됐건 최소 월 1억의 순이익이 상위권이에요. 어느 분야든.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그 정도 되는데 그럼 최상위가 이제 최상위도 이게 있죠. 인삼도 3년근이냐 5년근이냐 뭐 6년근이냐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도 월 1억을 몇 년을 찍어봤냐가 중요해요. 이제 1년 됐다. 2년 됐다. 5년 됐다. 그래야 적립된 쌓인 금액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월 1억을 벌든 월 5억을 벌든 강남 건물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쌓인 게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몇 년 근이냐가 중요해요. 인삼도 많이 묵은 게 비싸죠. 그쵸? 이제 사업도 월 1억을 몇 년을 해봤냐 그리고 얼마를 모았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사업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월 순이익이 1억 이상 돼야 이제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돈을 벌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게 왔다 갔다 자꾸 하는 이유는 이게 있는 대로 확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이제 누가 마상 입을까 봐 좀 좋은 표현, 좀 편안한 표현, 좀 부드러운 표현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지 뭐 생각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월 1억 정도 벌면 이제 나태해지는 경우도 많고 이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제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는 경우에는 이 월 1억이 됐을 때 이거 두 갈래예요. 두 갈래. 그러니까 막 월 1억이 되기 전부터 이제 화풀이 소비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못했어. 나 이거 좀 하고 살 거야 하면서 이제 좀 지출 쪽으로 가면 뭐 좋은 차도 있고 뭐 좋은 집에 월세도 있고 아니면 뭐 명품 소비도 있고 뭐 해외 여행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해외 여행도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기준 뭐 3천만 원 정도 쓰는 거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해외 여행은. 그러니까 1인당 그렇게 비싼 것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엄청난 부자만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어느 정도 소득을 벌면서 급작스럽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비 쪽으로. 월 3천 벌면서 3천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지는 월 3천 벌면서 6천도 써요. 왜? 카드가 있으니까. 다음 달 거 땡겨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친한 동생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한 동생 여자예요. 근데 그 친한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재벌인 줄 알았대요. 돈을 겁나 잘 써서. 비싼 데만 가고 막 선물도 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서 진짜 부자인 줄 알았고 진짜 와 이런 사람 언제 만나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안 가서 카드값 걱정하더래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벌어놓은 게 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막 쓴 것뿐이에요. 말 그대로 막.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오산입니다. 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인 분야를 잘하는 거지 지출 통제나 재테크까지 잘한다는 거는 별개예요. 그쵸? 수영 잘한다고 달리기 잘합니까? 그리고 달리기도 100m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잘합니까? 이게 전혀 별개예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잘 불리는 거라고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잘 버는 것과 잘 불리는 것, 그리고 잘 버는 것과 잘 지키는 것, 이거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 벌기 시작했는데 겁나 쓰기 시작한다. 100% 이쪽입니다. 갑자기 부자처럼 막 좋은 차 사고 막 비싼 집 막 가고 이 사람 자기 원한 그 돈 못 썼을 때 그 한풀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왜? 필요 없으니까. 왜 필요 없어요? 이대로 쭉 가게 돼 있거든요. 계속 부자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한번 시작했으면 주위에서 내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위에서 보는 나의 모습.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뭐 기분도 내고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이런 것들 막 했어. 근데 어느 살부터 내가 그걸 줄인다면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돌아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네, 요거는 이제 차치해놓고 빼놓고 얘기할게요. 어차피 이런 분들은 우리 영상 보는 게 안 맞고 뭐 실행할 수도 없고 제 얘기에 아무리 공감한다고 해도 행동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빼놓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출을 통제하면서 돈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벌게 되는 데까지 뭐 예를 들어서 2천, 3천씩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갔을 테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1억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가다가 내가 어떤 아이템을 딱 만나서 팍 터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팍 터진 거는 팍 주저앉기도 합니다. 왜냐면 유행이 끝나거나 트렌드가 바뀌면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그런 터질 것들을 계속 찾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막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신경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뭐만 봐도 자꾸 그거에 연관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찌됐건 1억 정도가 되면 이게 1년치 정도 됐으면 일단은 이제 보통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많이 벌면 집을 삽니다. 물론 그것도 나이대에 따라 달라요. 20대에 또 요새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전이랑 세상이 달라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차를 삽니다. 비싼 차. 이제 처음에 차 살 때는 이제 이 정도 사면 돼, 안 돼.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수영할 때 물에 들어가는 게 겁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낮은 물이라도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차를 딱 사고 좀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일로 갑니다. 네. 왜 물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물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가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난 20대인데 그럼 좀 써도 되지 않냐. 근데 경부 타면은 부산 도착하듯이 이렇게 시작하면 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듣거나 주위에 누군가가 끌어주거나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 못합니다. 영원히 20대일 것 같고 이 정도 벌면서 이 정도 모으고 하면은 내 인생 문제 없지 않나? 내 주위에선 내가 제일 괜찮으니까 내가 제일 부자고 주위 사람들도 날 제일 추켜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좋은 차, 더 좋은 차 한 대 샀어, 두 대 샀어, 세 대 샀어. 내지는 월세집도 더 큰 데 가보고 명품도 좀 사보고 그래도 한 달에 몇 천씩 남아.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30대 중후반이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네. 자, 그럼 요 분들까지 이제 빼놓고 그럼 이제 돈을 모았어요. 그럼 월 1억 정도 벌면서 집을 사게 돼요. 집을 이제 사게 되고 근데 이제 집을 사는 것도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부터 사업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 매우 드물어요. 개인 사업자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얼마씩 벌고 그러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면 그 뒤에 법인 전환을 하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 유지하면서 법인을 하기도 하고 이제 법인을 여러 개 하기도 하고 이제
아시죠? 그거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세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돈은 많이 벌지만 예전에 이제 개인 사업자 할 때가 돈 쓰기는 훨씬 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법인 돈과 개인 돈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법인이 되면 이제 법인 카드를 쓰기도 하고 이제 뭐 법인으로 뭔가를 조금 하기는 하지만 자유도는 이전이 더 낫죠. 근데 어찌됐건 이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사업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 있고 자금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럼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역은 그게 아니죠. 물론 판권을 사오거나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도 물론 있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하죠.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장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거나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서 요거 먼저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업에 자금이 계속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치면 내가 돈을 더 벌려면 계속 돈 투자가 더 돼야 돼.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볼 시야를 확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확장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거의 맨 끝은 뭘까? 사업을 확장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상장을 하는 게 이거의 끝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어요. 엑시트로 몇백억을 받았어요. 몇천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뉴스를 아주 가끔 드물게 보죠. 그쵸?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상장도 물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되면 대박이 나지만 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업이 올라가서 유지되다가 사람은 또 생로병사라는 게 있죠. 그럼 올라갔다가 나이에 따라서 주춤주춤하다가 한번 아프거나 어쩌고 하면 요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사업에 몰빵했을 때의 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라고 하면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고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도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한 번씩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40대 중후반 뭐 빠른 분들은 40대 초반에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늦은 분들은 40대 중후반 뭐 50대에 오는 분들도 있고 그 더 늦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가족력을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땠었는지 내가 친탁했는지 외탁했는지를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의 이 루틴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거를 대략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 사업도 이렇게 됩니다. 왜? 내가 20대, 30대 초반만큼 계속 똑같이 열심히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더 크고 그리고 내 자유도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루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요. 월 1억씩 번다고 쳐요. 1년에 12억입니다. 그럼 그게 법인으로 벌면 이제 내가 뭐 급여 책정을 얼마 해서 벌고 있겠죠. 받고 있고 회사에 나머지는 이제 쌓이고 있을 거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뭐 배당을 해가지고 뭐 세금을 내고 내가 얼마씩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럼 과연 그 돈은 계속 회사에 투자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계속 어느 정도씩은 빼서 내 사유재산화 해야 되냐? 근데 100% 사업에만 투자하면 그거는 뭐 아니면 도죠?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상황 아니면 나중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화 한다. 어느 정도는 이거 필요합니다. 집을 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 명의로 건물까지 갖게 된다. 뭐 이런 경우는 아주 좋죠.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사서 본인 건물에 본인 회사를 입주시켜서 본인이 본인 회사에서 월세를 받는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월세 책정을 이제 시세만큼 하십니까? 아니면 시세보다 좀 높게 하십니까? 네, 당연히 후자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용인될 정도에서의 좀 고월세를 받게 되는 거죠, 본인이. 요 상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영위해요. 지역이든 뭐 아니면 뭐 어느 뭐 예를 들어서 곳에서 꼭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건물을 사는 경우가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지역에서 건물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편리한 지역에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을까 틀릴까예요. 근데 보통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진짜 웃긴 얘기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로 나는 요 지역이 좋으니까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다 이 근처에 있으니까 내지는 난 여기 편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쭉 해왔어의 이유로 그 지역에 건물을 삽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사업을 위해서 부동산이 희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서울 안에 있다, 위치가 아주 좋은 지역이다, 예를 들어 상권적으로 좋다, 아니면 뭐 A급 지역이다 이러면은 그건 괜찮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 8, 90%. 위치나 지역적으로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데 그냥 앞서의 그런 이유만으로 사옥을 사요. 그리고 거기를 이쁘게 고칩니다. 아니면 이쁘게 짓거나. 그래서 돈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건물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냥 공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는 집을 조금씩 키워가서 재테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20평 살다가 30평 갔다가 해가지고 60평 갔다가 그걸 팔고 내가 작은 집으로 가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뭐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서 뭐 조금씩 받아 쓰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도 위치가 좋은 아파트여야 됐어요. 그쵸? 핵심지에 있다가 외곽으로 나가면서 큰 아파트로 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 바보 됐죠? 그쵸? 아파트로 재테크조차도 그 아파트가 그 지역 내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위치가 좋은 것들로 옮겨갔을 때 재테크가 됐어요. 건물 달라요? 건물도 당연히 위치 기반이에요. 그러면 사업도 사업이지만 부동산도 이거 부동산 사업이에요.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1과 2는 다른 건데 1을 위해서 2를 갖다 맞춘다? 그거는 예를 들면 옷을 사놓고 내가 살을 빼서 옷을 입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85kg인데 75kg가 사는 옷을 사놓고 내가 입겠다고 뺄 수 있겠죠? 그쵸?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 그쵸? 그리고 이제 잠깐 입었다가 다시 살쪄서 못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옷은 뭐가 돼요? 내가 언젠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겠죠? 그렇죠? 얘 큰 소용이 안 닿잖아요. 얘가 내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냥 희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옷이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해요. 누군가 한다면 죄송합니다. 옛날에 뭐 그런 다이어트 누가 한다고 해가지고 하여간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잘 돼야 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잘 될 위치를 사는 게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 그럼 거기에선 임대로 계속 쓰고 건물 자체는 괜찮은 지역에 사는 게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얘도 잘 되고 얘도 잘 되는 거지. 이걸 일부러 합친다. 합치기 위해서 얘를 땡겨서 여길 간다. 내지는 난 저 지역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길 간다. 둘 중에 하나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을 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타이밍이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내가 하는 사업이 자금 투자가 되는 사업일 경우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재고가 쌓이거나 아니면 공장 규모가 커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장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이것도 공장도 위치가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모든 내가 보유하는 자산, 부동산 자산은 위치가 바보인데 사업만 영위하기 좋다. 그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 지나서 알게 됩니다. 왜? 근데 나는 이게 좋은데 그 좋은 분들은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아닌 거는 확실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이미 사업으로 해서 잘 되는 사람을 본인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유한다면 위치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업에 그런 부동산 자산 말고 투자가 계속 들어간다 하면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하고 이 타이밍을 본인이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냥 뭉뚱그려진 기준을 하나 얘기해 드린다면 월 1억 번다면 자금이 한 10억, 뭐 한 5억에서 10억 사이는 본인 그거에 투자하더라도 두 번째 자금이 그 정도 모이면 반드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퐁당퐁당 가야 되는 거지 하나에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투자만 계속하면 어떠냐 물어볼 수 있는데 본인 사업에도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면 돈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에는 어느 정도는 계속 수혈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얘는 안 하고 부동산만 한다고 하면 사업이 커지 않으니까 즉 현금 흐름이 여기서 처음에 많이 만들어져서 부동산으로 가서 이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높여져야 여기로 가는 돈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업에만 100%가 아니라 5억에서 10억 단위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5억 생겼을 때는 내가 사업 투자하고 나머지 5억 했으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근데 5억 가지고 뭘 사 하면은 5억 가지고 투자했으면 5억은 일단 파킹해 놓고 그 뒤에 5억 더 생겼을 때는 사업 투자. 그럼 여기 이제 10억 돼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던 아니면 내가 여기 한 번 하고 여길 하던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가야지 한쪽에만 몰빵한다. 사업에만 모든 돈을 다 몰빵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사람의 생로병사와 똑같은 흐름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죽기 전에 판단 말이야. 내지는 죽고 나서 자녀들이 팔거나 뭐 대로를 이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계속 잘 될 것 같지만 20대, 30대 뭐 이럴 때까지 40대 초중반까지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로병사. 그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투자를 하다가도 멈춰서 안 됐을 때도 내가 뭔가 준비가 돼 있어서 내 생활이 문제없는 상황, 그러니까 백업 플랜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50 전에는 만들어 놔야지 그게 내가 편안한 거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썼어요. 그럼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불분명해. 이런 상황을 맞으면 과거에 노력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 군대라고 치면 진지 구축을 해놓던가 성을 만들어 놓는다는 식으로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자산 증식이 돼가지고 내가 사업으로 버는 것보다 얘가 자산 증식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른 상황을 만드는 게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 없이 사업으로만 한다? 이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잘 안 했었냐면 보통 사업하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막 하려고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도 본인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잘 되는 경우다 물론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본인이 해왔던 그 분야랑 부동산 분야랑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잘 잡았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조를 잘했던지 아니면 무역을 어떤 걸 대부분 이게 선택의 문제란 말이죠. 사업이라는 거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노력을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부동산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지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건물도 어쩌고 이게 되는 거지 위치가 바본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종 결론이 이때만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앞으로 몇 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지,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계속 사업에 투자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훨씬 더 많이 번다?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래도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될 수도 있잖아.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상장하거나 매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엑시트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들어지고 나서 두 상황을 맞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만들어 놨는데 그 상황이 안 됐어. 그래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금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게 기준이 많이 안 섰을 텐데.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강남 기준은 지금 최소 30억입니다. 물론 대출을 80%할 거야. 나는 더 많이 대출할 수 있어. 나는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대출 이자 감당을 많이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다르지만 어찌 됐건 30억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강남 기준은. 그러니까 서울 기준은 그거보다 좀 낮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그 정도는 돼야 지금 강남 진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업에서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월 순익 세후 순익 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월 세후 1억이 아니라 몇 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몇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다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 6억 넘어가거나 아니면 10억이 넘어간다. 이거 100% 부동산으로 파킹해 놔야 됩니다. 왜? 그거 안 하면 어디에 계속 그 돈을 둘 거예요? 은행에 두거나 아니면 어디 투자하거나 금액이 사실 높아지면 부동산 파킹 말고는 다른 데 파킹할 때가 사실 목돈을 한 번에 넣기가 사실은 은행에야 넣어놓을 수 있겠죠?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넣어놓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 투자 상품에 몇십억을 넣기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자산이 몇 조 된다면 야 몇십억 아무데나 좀 투자하면 되지 할 수 있지만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부동산 투자하는 게 100%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부동산을 사는 게 그분들한테는 가장 좋죠. 그리고 내가 모여진 돈도 많고 현금까지 좋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최대 괜찮은 부동산을 사는 거니까
뭐 유니콘 기업이든 아니면 뭐 최근에 떠오르는 여러 기업이든 제가 뭐 그런 기업들이 뭐큰 건물들을 사는 것들을 그래도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아니면 관심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결국 하게 되는 게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런 단계를 어느 정도씩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공감을 좀 한 게 음. 최근에 뷰티 관련 사업하셨던 분께서 제 기업을 정도가 좀 안 되셨던 매출로 기억을 하는데 본인의 작은 부동산에 해야겠다라고 해서 상담 오셔서 진행을 하셨다가 그 사이에 사업이 더 잘 되셔서 이제 더 큰 규모를 하게 되셨잖아요.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실 때 백팩에 지하철 타고 오셔서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잘 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좀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분이 눈에 더 띄지. 예를 들면 뭐 자금이 많은데 막 화려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인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더 내실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 그게 더 돈을 모으기엔 유리하지. 왜냐면 아까 말한 이쪽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 버리니까 훨씬 더 크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부라는 거는 선택권을 갖고 있냐 없냐가 부인 거지 많은 물건을 갖고 있냐가 부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돈을 갖고 있다야.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 그게 전부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럼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많은 물건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많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돈으로 물론 바꿀 수 있지. 감가가 파바박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안 간 상태에서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훨씬 더 맞는 건 맞지. 더 큰 부자가 되면 물건에 대한 이런 게 사실 없어지지 않나 싶어. 선택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내가 지난주에 어떤 식당을 갔다가 엄청 좋은 식당이었어. 저희도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고급 뭐 그런 데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를 봤어. 얘기 안 했지 내가. 아주 유명한 부자. 이름만 말하면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 다 알 정도의 부자를 봤어. 내가 그 사람이랑 딱 앞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 얼굴만 봤지 그 사람이 무슨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지 뭘 걸치고 있는지를 전혀 안 봤어. 필요가 없거든. 존재 자체가 자체가 이미 이미 그 이미 끝났거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 그리고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안 보게 되더라고. 이 사람도 여기로 오는구나. 뭐 이런 느낌? 부자라는 건 그런 거잖아. 많은 걸 갖고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다고 해서 더 빛이 나겠어. 그 사람이 더 빛이 나는 거지 그냥. 뭘 갖고 있든 뭘 뭐 예를 들어 타고 있든 뭘 예를 들어서 뭐 걸치고 있든. 그거를 부자라고 하는 거잖아.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검소하거나 뭐 그냥 그랬을 때 더 부각되는 거. 더 근데 거기서 제일 비싼 거 많이 먹었다고 내가 알고 있어. 제일 비싼 것만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거기 엄청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어떤 특정 뭔가를 파는 데였는데 뭐 제일 비싼 것만 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내가 들은 얘기가 제일 비싼 걸 하지만 이제 소탈한 스타일이시다. 왜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비싸봐야 얘만큼이잖아. 내가 편의점 가서 막 포카칩을 10개 사. 껌 10개, 포카칩 10개, 뭐 콜라 10개 막 사서 막 좋아해. 소탈하잖아. 인터넷 쇼핑으로 어, 사시는 어, 거 보면은 어. 신기한 거예요. 오 맞아. 맨날 쿠팡에서 옷 사잖아요. 그럼 나는 그게 편한데? 편한데 왜냐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가서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옷 신경을 이제 안 쓰게 되는 게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너무 그치. 의외였어.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나 이거 옷 샀는데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물어보시잖아요. 그 왠지 아. 소장이가 비쌀 것 같아서 아. 처음에 가격을 비싸게 얘기하면은 계속 틀려. 아니야. 계속 내려가. 나는 이게 막 소비에 대한 그런 게 크게 별로 없어. 내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게 정말 갖고 싶어. 그러면 언제든지 살 수 있지? 실제 주전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비싼 물건이 있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근데 이걸 삼으로써 내 기분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0개 사도 문제없는 상황, 내 마음적으로. 그걸 만드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갖고 싶으면 사. 이런 정도는 뭐 그래 뭐 사도 되지 뭐.
지금 막 비행기를 너무 갖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제 비행기를 열 대 사도 문제 없는 상황에서 사고 싶다는 거지. 그럼 그거 좀 깨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 막 속이 막 안 쓰릴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강력한 선택권을 갖고자 함이야. 이걸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상황. 그러면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와. 생각해봐. 어떤 레스토랑에 갔어. 안심 스테이크 뭐 18만 원이라고 쳐. 우리 모두 사 먹을 수 있어. 20만 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 먹으면서 마음이 불편해. 같이 간 사람이 더치페이를 할까 안 할까? 내지는 내가 한번 사면 제가 살까? 내가 먹자고 했는데 내지는 제가 산다고 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거기에 안심 스테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등심도 있고 뭐 찹스테이크도 있고 뭐 함박 스테이크도 있고 막 함박 스테이크는 뭐 2만 원이야 막. 안심 스테이크를 괜히 먹고 싶다니까. 이거 선택하기 마음이 불편할 때 그걸 하고 싶어 사람은. 근데 애써 난 이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위안을 하잖아. 야 우리 여기 뭐 이렇게 비싼 거 있지만 굳이 이거 먹어야 돼? 뭐, 야 우리 그냥 요거 5만 원짜리 먹어도 충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야. 편하게 선택할 수 있을 때가 선택의 자유인 거잖아. 불편해. 불편한 거는 그건 자유가 아니야. 브레이크 안 드는 자동차 타고 간다고 가긴 하지만 안 서버리면 불편하잖아. 안 타.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말한 완벽한 자유라는 건 뭐냐면 안심 스테이크 지금 이 자리에서 10개 사 먹어도 문제 없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이 중에서 좋아하는 걸 먹게 돼. 나 여기 함박 스테이크 맛있던데 하고 함박 스테이크를 먹는다니까. 그리고 그 상황인 사람이 선택하면 같이 있는 사람도 여기 진짜 이게 맛있나 보다 한다니까? 맞잖아. 쟤는 10개를 시켜 먹어도 상관없는데 얘가 이걸 먹는다면 여기 진짜 이걸 잘하나 보다. 이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야. 이걸 막 사 먹는 게 자유가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이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먹겠지. 뭘 선택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게 선택의 자유. 그걸 추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뭘 살까 말까 한 이거 난 짜증나. 그러면 그거의 10배가 돼서 10배가 되면 그 물건들이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생각나면 그냥 사면 되고. 그런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뭔가 뭐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 뭐 한 달에 1억 번다고 치면 이 스테이크 10개 먹어도 상관이 없지. 뭐 이게 해봤자 뭐 몇백만 원 나온다고 치면 왜?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억 버는데 잔고가 별로 없어. 잔고가 한 10억 있어. 그리고 한 달에 1억 벌어. 먹어도 되겠지. 10개 먹어도 되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왜? 내 자산 소득으로 나오는 돈이 그 정도 된다면 먹어도 돼. 월세가 1억이다. 먹어도 돼. 왜? 다음 달에 또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이거 먹기가 뭐 기념일에는 먹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계속 예를 들어서 다 통제하고 살 수만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하는 상황은 그 정도를 만들고 나서 월세가 한 1억 들어온다. 그럼 안심 스테이크로 회식한다. 뭐 내 동창들 다 같이 먹어본다.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 왜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물론 임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우리가 일하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 이걸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선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든 병원을 하는 사람이든 그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이 상황을 추구해야지. 추구한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추구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죠. 아무리 욜로건 뭐건 간에 이 상황 원치 않아? 다 원해. 다 원해. 그럼 이걸 추구하려면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욜로 하는 게 맞나? 안 맞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모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면 능력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서 하는 게 맞잖아. 사업하는 것도 그냥 공만 한두 개 더 붙였다, 세네 개 더 붙였다일 뿐이지 그 본인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소득을 만드는 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기본적인 틀이. 저번에 상담 오신 분도 그런 케이스 있었잖아요. 월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제 그 좀 소득이셨는데 소장님이 그때 소득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 주 5일 일하는 걸 6일을 일해라. 그러면은 소득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너무 나태해졌던 것 같다. 그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 스스로 보상을 해줘라.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뭐 사고 싶은 거 하나 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을 좀 그 얘기 하셨을 때 그분이 좀 많이 공감을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까지만 해도 시험을 보고 성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안단 말이야.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숙제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누가 생각했을 때 부자라는 단계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부유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유라는 거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사람이 삶이 뭐 지루해 뭐 어쩌고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게 됐으면 중간고사 봤으면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기말고사 봤으면 다음 중간고사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삶의 즐거움이 있는 거지. 멈춰 있으면서 내가 이거 저거 다 누리면서 사니까 그래도 나는 즐거워 편해. 이거 그렇지 않거든. 했던 거 매번 비슷하게 하면 여행지도 갔던 데 5번 가면 지겨워.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게 누구나 해야 될 일이지. 그냥 가만히 있고 쓰자판이라면은 그거는 뭐 잉여인간에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하던 분이 솔직히 부동산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쉬운 게 있나? 쉬운 게 있습니까? 네. 하여간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자본소득을 만들어서 내지는 부동산을 통해서 뭐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매달 나오는 돈으로 내가 충분한 생활을 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 말고 이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사업하는 분들이 추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가 조금 전에 4시 상담자분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본도 없이 슈슈슈슈 얘기가 나와요?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어도 이렇게 몇십 분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너가 집에 물건 있는 거 뭔지 얘기하면 쭉 얘기할 수 있잖아. 뭐 침대 있고 배가 있고 뭐가 쭉 얘기할 수 있잖아. 머릿속에 늘 있는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분이 얘기를 물어보긴 했지만 이거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거고 하루 이틀 생각하고 실행한 게 아니니까. 생각해봐. 그 왜 범인을 취조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냐 진짜 말하고 있냐를 확인한 방법이 있거든. 뭔지 알아? 거짓말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 아니야. 같은 질문을 계속 며칠 동안 해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면 딴소리가 나와. 자기가 실제로 했던 행동은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꾸미는 거는 얘기하다가 엉뚱한 소리가 한 번씩 나오거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생활이고 내 생각이고 지금까지 행해왔고 앞으로도 행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고 이전에 했던 얘기와도 오차가 없는 거는 실제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똑같아. 내가 사업도 하고 부동산에 관한 투자도 하고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니까 이걸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지. 우리가 뭐 대본을 갖고 하고 이런 그게 아니잖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꾸며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나 그럼 뭐 대본이 필요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왜 대본이 필요해야 되지? 예를 들어 뭐 건물 짓는 과정 다 얘기할 수 있어. 왜? 수십 번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대본을 써야 된다면 자기가 제대로 모른다는 거잖아. 전 얼마 전에 그 미팅 우리 거기 할 때도 그때도 증문즉서를 다 했지 뭐 준비된 질문을 한 건 아니잖아. 대답을 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혼자 어느 정도 좀 생각 정리할 시간도 있고 어떻게 뭐 얘기할 뭐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쟤는 소장님이 찍을까 이러고 찍고 막 이러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왜냐면 나로서는 답답해.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해봤고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봤고 지도해봤고 했어. 당연한 거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안 달라져 이거는. 근데 이거를 왜 모르지? 막 이런 마음?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주면 잘 알아들을까? 이해하기 쉬울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해를 넘어서 행동하게 될까?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가끔 댓글 다는 분들이 뭐 영상을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됐다 아니면 뭐 성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 나는 그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개개인들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결국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뭐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할까?